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정보를 넘어서 당장 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 한 통의 문자를 받고서야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안 하면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끊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이걸 몰라서 문제가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지인은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금이 보류되었고요. 또 다른 분은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몇 분만 투자하면 모든 걸 손쉽게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각종 정부 정책과 제도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설명해온 정민석 PD입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걸 수없이 봐왔고요.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대신 챙겨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도대체 뭘까요? 이 조사는 정부가 여러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등록한 주소지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부는 각종 복지 혜택, 지원금, 긴급 돌봄,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9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나 통장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여를 안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도 여럿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설마 5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최대 50만 원 과태료는 팩트입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바빴다거나 병원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계속 회피할 경우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국가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게 되는 셈이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실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내가 그 대상은 아닐까? 의심스러우시다면 더더욱 이 사실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고 불이익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 30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끝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참여한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혹시 이미 설치하신 분은 그대로 앱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 처음 실행하면 위치 권한을 허용하라는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허용하셔야 조사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앱 메인 화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배너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라고 적힌 문구가 보일 거예요. 그 배너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 인증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앱을 통한 간편 인증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신 분은 그걸로 인증하셔도 됩니다. 저는 카카오 인증으로 했고요. 정말 한 번 클릭이면 끝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창이 나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조사 참여가 시작됩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여자 정보 확인입니다. 이건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등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잘 입력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는 세대 정보 확인입니다. 여기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세대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대주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사실 여부 확인입니다. 만약 7월 21일 이후로 이사를 했다거나 세대주가 바뀌었거나 주소지에 변화가 있었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엔 GPS를 인식하는 확인창이 뜹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제 거주하는 위치가 주소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현재 내가 참여 중인 위치가 GPS 기준으로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확인이 나오면 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조사에 참여했고 앞으로 있을 불이익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꼭 내가 직접 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 사는 가족 중 단 한 명만 참여하셔도 세대원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신청해도 부모님은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이 하셨다면 같이 사는 아들, 딸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 한 명만 참여해도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는 건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예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가족 중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계시거나 5년 이상 연락이 끊긴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위험 위기 가구, 학교에 장기 미등교 중인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이런 경우에는 세대 중 한 명이 참여하셨더라도 정부가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공무원 또는 통장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끝내세요. 이걸 미루게 되면 정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인 한 분이 참여를 안 했다가 공무원 두 분이 갑자기 집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방문이 낮 시간대라면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더 당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게다가 야간 방문도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 집에 공무원이 찾아오는 일이 달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왕 하는 거 간단하게 내 손으로 30초 안에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 예를 들어 민생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이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즉 내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주소지와 다르거나 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작년에 주민등록 정정이 늦어져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설마 그걸로 지원금을 못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그분은 추운 겨울을 난방 지원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조사입니다. 정부도 이번 조사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의 정보를 복지부와 공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다면 정부는 그걸 기반으로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틀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걸 미루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폰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0초의 참여로 당신의 1년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앱 설치나 본인 인증 과정이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신청을 도와주십니다. 단, 이 방법은 사람이 몰릴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자녀분이나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있어야 정확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도와드리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확한 정책을 위한 정부의 핵심 조사입니다. 나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정부가 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30초만 투자하면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원금도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부 24 앱을 켜고 딱 3단계만 따라 해보세요. 그게 내 미래를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부 제도와 생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는 정민석 PD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놓치면 손해보는 꿀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금빛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